서유는 동생 서아의 손을 꽉 잡고 깊은 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말했다. 저희는 그냥 밥 좀 먹고 싶어서요. 선주는 눈을 들어 그것이 단순히 배고픈 사람의 부탁이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을 겪고도 존엄을 지키려는 두 자매의 처절한 노력임을 직감했다. 그 누구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 순간은 세 사람의 삶을 바꿀 용기와 고통, 그리고 극복의 서막을 알렸다.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선주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고 먼저 서윤을, 그 다음 서아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잘 정돈된 이 식당, 풍성하게 차려진 식탁, 그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던 평온한 점심 식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두 자매에게서 보았다. 서유는 동생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굳건히 서 있으려 애썼지만 가쁜 숨결에서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좌우twe한 얼굴, 힘든 날들을 보낸 듯한 낡은 옷차림의 서아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 음식을 한번, 그리고는 바닥을 한번 내려다보았다. 여기까지 오게 된 자신이 부끄러운 듯했다. 저만치 뒤쪽에 앉아있던 한 남자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창가에 앉은 한 여자는 마치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다. 지배인이 황급히 다가와 상황이 커지기 전에 해결하려 했다. 아가씨들, 여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유는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아의 손을 잠시 놓았다. 갈게요. 그냥 밥 좀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지배인이 그들을 내보내려고 팔을 뻗는 순간 선주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 그들에게 손대지 마세요. 남자는 멈칫했다. 식당 안은 여전히 쥐 죽은 듯 조용했다. 선주는 자기 옆 의자를 끌어당기며 말했다. 앉아요. 서유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선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앉아서 식사하길 부탁하는 거예요. 서아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진심이세요? 선주는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진심이에요. 그리고 밥도 먹기 전에 고맙다는 말은 할 필요 없어요. 서윤과 서아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언제라도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충동이었다는 말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지배인은 어쩔 줄 몰라 했고 선주는 그에게 따뜻한 음식과 함께 두 사람분의 식사를 더 가져다 달라고 주문했다. 남은 음식도, 재활용한 음식도, 간단한 요깃거리도 아니었다. 완벽한 한 끼 식사였다. 서유는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리고 침묵했다. 그런 호의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서아는 물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단숨에 마셨다. 몸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였다. 첫 번째 음식이 나왔을 때 그녀는 너무 배가 고픈 것이 죄송스러워 허락을 구하려 했다. 선주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음식이 담긴 접시를 더 가까이 밀어주었다. 천천히 먹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제대로 먹어요. 서유는 여전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으며 빵 한 조각을 작게 떼어 더 큰 쪽을 서아에게 건네고 나서야 포크를 들었다. 선주는 그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늘 그렇게 하나요? 서유는 잠시 후에 대답했다. 뭐려? 동생에게 더 큰 몫을 주는 거요. 서유는 시선을 내렸다. 제 동생이니까요.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식탁에 내려앉았다. 서아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천천히 음식을 씹었다. 선주는 동생이 부끄러워서인지 아니면 습관 때문인지 빨리 먹지 않으려 애쓰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한 지 얼마나 됐어요? 서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밥다운 밥은 거의 이틀 됐어요. 선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길에서 지낸 지는 얼마나 됐고요? 서유는 냅킨을 꽉 쥐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요. 집이 월세였는데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선주는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가족은 없나요? 서아가 언니보다 먼저 대답했다. 네. 그 네라는 대답 이후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대답 하나가 너무나 많은 것을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음식은 소박한 그릇에 담겨 나왔지만 정성껏 만들어져 있었고 그 냄새에 서아는 잠시 부끄러움을 잊었다. 서유는 배가 고팠음에도 계속 자신을 통제했다. 선주는 모든 것을 눈치챘다. 서윤이 필요한 것보다 적게 먹고
동생을 계속 살피며 이 상황의 위험성을 가늠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는 그것은 단순한 굶주림이 아니라 몸에 밴 방어 기제였다. 이름이 서윤, 맞죠? 서윤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들이 들어올 때 동생이 작게 말했어요. 선주는 서아를 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서아.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모님. 선주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선주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서윤이 즉시 대답했다.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말에 선주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참았다. 알았어요. 그럼 부를 수 있는 대로 불러요. 대신 식사해요. 조금씩. 두 사람은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서윤은 일거리가 생길 때마다 청소 일을 하거나 시장에서 상자를 나르거나 분식집에서 설거지를 했다고 털어놓았다. 서아는 언니 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지만 아직 혼자 낯선 곳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길 위에서의 삶은 많은 것을 빠르게 가르쳐주죠. 서윤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고 어디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지 알게 되어 선주는 끝까지 들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말을 끊거나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일에 대해 말할 때 서윤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았다. 피로감, 서러움, 때로는 분노를 드러냈지만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선주의 시선을 끌었다. 요리해 본 적 있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왜요? 첫 술을 뜨기 전에 음식을 살펴봤잖아요. 밥의 상태나 찌개의 간, 고기가 익은 정도를 봤어요. 그냥 배고픈 사람은 바로 먹지만 요리를 아는 사람은 음식을 살피죠.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할머니가 식당을 하셨어요. 도시락, 간단한 떡, 주말엔 가정집에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모임에 나갈 전도 만드셨죠. 저는 어릴 때부터 도왔고 여유가 될 땐 직접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장사를 하려면 장소, 화구, 가스, 제대로 된 식자재, 그리고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선주는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요리 잘해요? 서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서아가 대신 대답했다. 언니 요리 정말 잘해요. 저희가 아직 집이 있었을 땐 다들 언니 음식을 사가고 싶어 했어요. 서윤은 그런 칭찬을 들을 기분이 아니라는 듯 눈을 감았다. 그건 옛날 일이에요. 점심 식사는 끝났지만 선주는 계산서를 부르거나 일어나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커피를, 두 자매를 위해서는 차를 주문했다. 이 대화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몇몇 손님들은 떠났고 다른 이들은 계속 쳐다봤지만 이제 두 자매의 존재는 처음처럼 경멸적인 시선으로 밀어낼 수 없게 되었다. 지배인은 여전히 긴장한 채로 선주가 이 소란에 대해 사과할 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오지 않았다. 오늘 밤 잘 곳은 있어요? 서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니요, 정해진 곳은 없어요.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선주는 테이블에 양손을 짚었다. 제 소유의 건물 뒤편에 작은 집이 하나 있어요. 호화롭진 않지만 깨끗해요. 침대, 화장실, 가스레인지도 있고 문도 제대로 잠겨요. 며칠 거기서 지내도 괜찮아요. 서윤은 즉시 얼굴이 굳어졌다.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건 싫어요. 선주는 즉시 알아차렸다. 숨겨진 대가를 요구하는 호의는 저도 싫어요. 그런 뜻인가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서윤이 물었다. 질문은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 있었지만 거친 말투는 아니었다. 방어적인 태도였다. 선주는 받아들였다. 제가 필요했을 때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해줬기 때문이고 힘이 없어도 계속 일어서려는 사람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서아는 언니를 바라보았다. 언니, 서윤은 여전히 저항했다. 공짜로 얻는 공간에는 열쇠만 따라오는 법이 없어요. 선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 가장 명확한 방법으로 하죠. 나와 함께 가서 씻고 쉬고 다시 식사해요. 내일 아침 떠나고 싶으면 떠나요. 이틀 더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도울 방법이 보이면 제안할게요. 당신들이 거절한다면 존중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밤 당신들은 길거리로 돌아가지 않아요. 서아는 이미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다. 서윤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지만 몸은 더 이상 길거리 생활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다.
몇 초 후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룻밤이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룻밤. 그 집은 거기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선주가 작은 사업체들에 임대해준 낡은 건물 뒤편에 있었다. 저택도 잡지에 나오는 집도 아니었다. 작고 깔끔한 별채로 작은 방 2개와 거실, 부엌, 그리고 좁은 마당이 있었다. 서윤이 먼저 들어가 문, 창문, 화장실, 찬장, 가스레인지, 심지어 수도꼭지까지 확인했다. 서아는 그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숨을 내쉬었다. 마치 조용한 공간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낸 사람처럼. 선주는 건물 직원에게 깨끗한 옷과 기본적인 생필품을 챙겨주라고 했다. 미라라는 이름의 직원은 어색함을 감추지 못하며 물건들을 건넸다. 서윤은 그것을 눈치채고 어떤 말이 나올지 대비했다.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지만 그 기억은 마음에 담아두었다. 선주는 떠나기 전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두고 식당에서와 같은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게요. 푹 자고 내가 오기 전에 사라질 필요 없어요. 가고 싶으면 내 눈을 보고 말해요. 선주가 떠난 후 서아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언니, 침대가 진짜 침대야. 서유는 냉장고를 열어 정리된 반찬통, 우유, 과일, 빵을 보고는 천천히 닫았다. 너무 빨리 정주지 마. 서아가 다가왔다. 알아. 그래도 문 밖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씻지 않아도 되는 것만으로도 좋아. 서유는 몇 초간 동생을 바라보다가 얼굴 표정이 누그러졌다. 먼저 씻어. 그날 밤 샤워를 하고 가스레인지에 데운 음식을 먹은 후 서아는 눕자마자 거의 바로 잠이 들었다. 서유는 잠들지 못했다. 부엌을 서성거리며 모든 것을 살피고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지 생각했다. 동이 트기 전에 떠날까 생각했다.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날까 생각했다. 자존심, 빚, 위험에 대해 생각했다. 하지만 찬장 하나를 열어 좋은 냄비, 잘 드는 칼, 깨끗한 행주, 그리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부엌을 보았을 때 그녀는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이 아닌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에서 오는 깊은 아픔을 느꼈다. 한동안 가만히 서 있다가 바로 그 순간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선주는 일찍 도착했고 정성껏 차려진 아침 식사상을 발견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다. 서윤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냉장고에 있던 소박한 재료들을 찾아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밥과 계란국 그리고 채소볶음을 준비했기 때문이었다. 어려운 요리를 만들지 않았다. 든든한 집밥을 만들었다. 선주가 들어섰을 때 서아는 아직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서유는 행주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필요했어요. 저는 보답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요. 선주는 자리에 앉아 음식을 조금 맛보고는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함께 온 사람을 불렀다. 그는 아직 문가에 서 있었다. 흰 머리에 세월의 흔적이 깃든 얼굴, 소박한 셔츠 차림에 차분한 인상. 박 반장님, 이리 와보세요. 남자는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는 기색 없이 천천히 들어왔다. 선주는 식탁을 가리켰다.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는 포크를 들어 채소볶음을 맛보고 그 다음 밥을 맛보더니 과장된 놀라움 없이 서윤을 바라보았다. 누가 만들었소? 제가요. 서윤은 그저 형식적인 칭찬을 들을 준비를 하며 대답했다. 박 반장님은 음식을 씹고 잠시 생각하더니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간을 맞출 줄 알고 계란을 퍽퍽하지 않게 부칠 줄 알고 평범한 음식에서 집밥 맛을 낼 줄 아는군. 이건 운이 아니야. 서유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 양반은 40년간 주방에서 일했어요. 구내식당, 작은 식당, 행사 뷔페, 사무실 주방, 카페 주방장까지 지금은 선주씨 소유의 건물 몇 개를 관리해주고 가끔 필요할 때 냄비를 구해주기도 하죠. 서아는 전날 밤 이후 처음으로 미소를 지을 뻔했다. 선주는 팔을 테이블에 기댔다. 내가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카페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개성이 없어져서 손님이 줄었죠. 음식은 있지만 정성이 없어요. 박 반장님이 늘 그곳엔 진심이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이제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네요. 서윤 씨, 그 카페 주방에서 며칠간 새로운 메뉴를 시험해 볼 생각 있어요?
서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전 제대로 된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해결하면 돼요. 선주가 대답했다. 하지만 대답은 일에 대한 것이어야 해요. 서유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만약 잘 안 되면요? 박 반장님이 선주보다 먼저 대답했다. 그럼 왜 잘 안 됐는지 배우는 거지. 음식 만드는 사람은 매일 배우는 거야. 서유는 사흘간의 아침 근무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막연한 호의나 인생이 바뀔 거라는 약속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다. 일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녀를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다. 카페는 작은 사무실들로 가득 찬 건물에 있었고 소박한 홀과 긴 카운터, 2명의 직원, 그리고 비좁은 주방을 갖추고 있었다. 서윤을 처음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본 사람은 계산대를 담당하는 미영이었다. 두 번째는 주방에서 이미 일하고 있던 수진으로 새로운 사람이 아이디어를 시험하러 온다는 말을 듣고 위협을 느꼈다. 박 반장님은 즉시 분위기를 파악하고 모두를 불러 짧게 이야기했다. 누구도 여기서 자기 자리를 잃는 일은 없을 거야. 돕고 싶은 사람은 돕고 방해하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설명해야 할 거야. 수진은 팔짱을 꼈다. 말은 쉽죠. 팔리는지나 보고 싶네요. 서유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곳의 일상을 관찰하기로 했다. 카페는 일찍 문을 열어 주로 토스트, 기성품 빵, 진한 커피, 그리고 점심에는 백반을 팔았다. 문제는 손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없는 것이었다. 밥은 질거나 설익었고 찌개는 어떤 날은 너무 짰고 어떤 날은 너무 싱거웠다. 고기 요리는 기준이 없었고 누구도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았다. 서유는 오전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며 보냈다. 별채로 돌아오자 서아는 긴장감을 눈치챘다. 포기하고 싶어? 서유는 신발을 벗고 부엌 바닥에 앉았다. 쉽지. 왜 안 그렇겠어? 하지만 난 여러 곳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결국 머물렀어. 지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서 도망치면 기회로부터 도망치는 거라는 거야. 서아가 옆에 앉았다. 그럼 있어. 서유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있을 거야. 둘째 날, 박 반장님은 손으로 쓴 간단한 메모지를 들고 나타났다. 주방 관리에 필요한 것들만 적혀 있었다. 양, 시간, 준비, 재료, 활용, 비용, 판매. 서유는 모든 것을 꼼꼼히 읽었다. 제가 정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하지만 요리만 잘해서는 안 돼. 낭비 없이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성공을 반복할 줄 알아야지. 서유는 메모지를 받았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박 반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머니는 아셨던 게지. 그가 서윤에게 주방 너머를 생각하도록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이었다. 점심시간에 손님 흐름을 예측하는 법, 도시락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구성하는 법, 배달 중에도 맛이 변하지 않는 메뉴를 고르는 법, 그리고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납품업체와 단호하게 거래하는 법을 보여주었다. 선주는 이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한 발 물러났다. 그녀는 진행 상황을 보러 오고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시설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일에 간섭하지는 않았다. 서윤이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랐다. 셋째 날 아침, 서윤은 오늘의 메뉴를 바꿔도 될지 허락을 구했다. 그녀는 고슬고슬한 밥, 구수한 된장찌개, 닭볶음탕, 호박볶음, 그리고 간단한 나물 무침을 만들었다. 비싸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그저 진심이 담긴 음식이었다. 박 반장님이 먼저 맛보았다. 내놔도 되겠다. 점심시간, 첫 손님들은 별말 없이 식사를 했다. 그러다 근처 인쇄소에서 일하는 한 중년 남성이 카운터로 돌아왔다. 오늘 음식 누가 했어요? 미영이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저 사람이요. 남자는 서윤을 보았다. 내일도 이렇다면 2명 더 데리고 올게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랫동안 꺼져 있던 서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밝혔다. 동정에서 나온 칭찬이 아니었다. 노동에 대한 보답이었다. 다음 날들은 쉽지 않았다. 수지는 서윤의 칼질 방식, 양념을 맛보는 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박 반장님이 그녀에게 쏟는 관심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 미영은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지만 사람을 지치게 하는 작은 말들을 던졌다. 이제 모든 게 신참 방식대로여야 하나 보네. 얼마나 가는지 보자고. 서윤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았지만
밤이 되어 별채에 돌아오면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서아는 그런 그녀를 다독였다. 일주일 전보다 훨씬 나아 보여. 더 피곤해. 하지만 도망치면서 피곤한 게 아니라 일하면서 피곤한 거잖아. 그 말이 힘이 되었다. 서아도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감 시간에 카페에 가서 조리대 청소를 돕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건물 내 사무실로 나가는 도시락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 그녀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대화하는 재주가 있었다. 이름, 시간, 취향을 익혔다. 누군가 불평하면 딱딱하게 굴지 않고 경청했다. 누군가 칭찬하면 서윤 언니가 만든 거예요 라고 꼭 말했다. 박 반장님은 두 사람이 함께할 때의 가치를 알아보았다. 주방은 냄비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신뢰로 돌아가는 거지. 서윤은 듣고 대답했다. 신뢰가 가장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야. 그가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윤은 카페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메뉴들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소박한 감자전, 정성껏 만든 제육볶음, 전날 남은 밥으로 만든 주먹밥, 채소를 넣은 계란찜, 설탕을 과하게 넣지 않은 과일 디저트, 어떤 것도 즉흥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은 박 반장님의 검토를 거쳤고 그는 승인하기 전에 항상 같은 것을 물었다. 이거 일주일 내내 똑같이 만들 수 있어? 대답이 아니오라면 메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손님은 자기가 무엇을 먹게 될지 믿을 수 있어야 해. 그가 말했다. 선주는 지인 몇몇을 그곳에 점심 식사를 하러 데려오기 시작했지만 서윤을 특별한 볼거리처럼 소개하지는 않았다. 더 정직한 길을 택했다. 음식이 먼저 말하게 했다. 어느 날 건물의 한 변호사가 회의용으로 도시락 4개를 주문했다. 다음 날에는 치과 의사가 직원들의 점심을 주문했다. 그 다음에는 옆길의 가게에서 주문이 들어왔다. 서아는 주방에 화이트보드에 주문을 적기 시작했고 서윤은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더 일찍 출근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그저 습관처럼 운영되던 카페가 이제는 사람들이 원해서 찾는 곳이 되었다. 수지는 그 변화를 느꼈다. 어느 바쁜 하루가 끝난 늦은 오후, 그녀는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인정하기 싫지만 음식이 훨씬 나아졌어요. 서윤은 냄비를 계속 닦으며 말했다. 여기 모두가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죠. 수지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나한테 못되게 굴 수도 있었잖아요. 서윤은 눈을 들었다. 저는 충분히 못된 대접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힘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진솔한 대화였다. 손님이 늘자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납품업체가 늦었고 중요한 아침에 가스가 떨어졌으며 주방이 너무 작아 대량 주문을 거의 놓칠 뻔했다. 미영은 주문의 절반을 취소하자고 제안했다. 수지는 공간이 안 되는데 약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윤은 주방 한가운데에 몇 초간 멈춰서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옛 감정을 느꼈다. 바로 그때 박 반장님이 들어와 혼란을 보았다. 무슨 일이야? 서아가 빠르게 대답했다. 주문은 너무 많은데 시설이 부족해요.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서윤을 보며 물었다. 이걸 감당하고 싶어? 아니면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서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했다. 감당하고 싶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못해요. 그럼 제대로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배워. 그가 말했다. 20분도 채 안 돼요. 그는 조리대를 재정비하고 먼저 나갈 수 있는 것을 분리했으며 수진을 마무리 작업에, 미영을 확인 작업에, 서아를 배달에 배치했다. 서윤은 화구를 책임졌다. 그날은 그들이 그곳에 온 이후 가장 힘든 날이었고 또한 재능만으로는 조직력 없이는 무너진다는 것을 그녀가 깨달은 날이기도 했다. 늦은 오후 마지막 도시락이 나갔을 때 서윤은 벽에 기댔다. 완전히 지쳐 있었다. 박 반장님이 물 한 잔을 건넸다. 오늘 너는 요리 잘하는 사람에서 벗어났어. 오늘 너는 일을 지탱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 거야. 서윤은 말없이 물을 마시고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박 반장님은 잠시 후에 대답했다. 길을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잊히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야. 그리고 진지하게 일하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 건 의무지, 호의가 아니야. 그 말이 그녀의 마음에 남았다. 다음 주 그는 더 많은 일을 했다. 기적을 약속하거나 쇼를 위해 중요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았다. 손이 닿는 곳에서부터 시작했다. 옆 건물의 경비원에게 갓 구운 전 한 조각을 가져다 주었고
점심시간에 그곳에 멈추는 배달 기사들에게 도시락을 추천했으며 작은 사무실 주인들과 이야기하고 동네 상가 박람회에서 시식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선주를 설득해 토요일에 건물 앞에서 완제품을 판매할 외부 판매대를 허락받았. 과장된 간판 없이 쇼 없이 그냥 좋은 음식과 제대로 된 이름으로 그가 말했다. 서유는 듣고 얼어붙었다. 제대로 된 이름이요? 박 반장님이 대답했다. 사람들은 이 일이 누구의 것인지 알아야 해. 서윤의 주방이 될 거야. 서윤은 거의 거절할 뻔했다. 그건 주목을 끌고 책임을 부르는 일이잖아요. 그가 정정했다. 그녀는 아니오라고 말하려 했지만 서아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사람들이 믿어주길 바랐잖아. 그럼 알게 해줘. 토요일은 희망보다 긴장감으로 다가왔다. 서윤은 거의 잠을 설치며 서아의 도움과 박 반장님의 엄격한 감독 아래 간단한 음식들을 준비했다. 선주는 아침 일찍 나타났다. 지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온 상자를 나르는 것을 돕기 위해서였다. 판매대가 설치된 것을 보고 서유는 침묵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좋은 일 때문에 쓰여 있었다. 처음 몇 시간은 더뎠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가격을 묻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다 근처 정비소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와서 음식 하나를 사갔고 40분 뒤에 동료 2명과 함께 돌아왔다. 그 후 상가 건물 사람들이 그리고 길 가던 사람들이 왔다. 폭발적인 반응이 아니라 차근차근 쌓아가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아마 그래서 더 강렬했을 것이다. 한창 바쁠 때 한 여성이 서윤에게 물었다. 이거 정말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서윤이 대답했다. 네, 맞아요. 여성은 카운터 전화번호가 적힌 카페 명함을 들고 간판의 이름을 보더니 말했다. 그럼 다음 주에 저희 가게에 배달 주문하고 싶어요. 그녀 뒤에 있던 서아는 감정을 억누르려 입을 막았다. 박 반장님은 그 순간을 뺏지 않고 그저 지켜보았다. 선주는 멀리서 모든 것을 보았고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 변화는 더 이상 그녀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삶이 나아가기 시작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월요일 동네 상인회 소속의 한 남자가 토요일 판매대 이야기를 듣고 카페를 찾아왔다. 그는 선주를 알았지만 며칠 전만 해도 길에서 잠을 자던 사람의 손에서 사업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소리치지 않으면서도 상처를 주는 지나치게 정중한 방식으로 말했다. 이게 건물, 이미지와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유는 쟁반을 든 채로 서서 모든 것을 들었다. 선주도 그 자리에 있었고 대답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박 반장님이 더 빨랐다. 음식이 맛있어지면서 건물 이미지도 좋아졌는데요. 남자는 짧게 웃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그러자 서윤이 처음으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말했다. 저에게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당신이 말하지 않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식당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계속했다. 음식이 맛없었다면 음식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나빴다면 서비스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일이 아니라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군요. 남자는 그렇게 명확한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선주는 팔짱을 꼈다. 그리고 이 건물의 주인으로서 그녀는 계속 여기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죠. 남자는 이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날 다시 오겠다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떴다. 서유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굳건히 서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카운터에 기대야 했다. 박 반장님이 다가왔다. 잘했어.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떨 뻔했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을 할 땐 떨지 않았잖아. 그 장면은 길거리 상인들 사이에 퍼졌다. 손님을 멀어지게 하기는커녕 존중을 가져다 주었다. 그날 밤 별채로 돌아와 서유는 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유가 달랐다. 주간 실제 주문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녀의 음식을 알아주기 시작했으며 힘들지만 깨끗한 일상이 있었고 미래가 운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감각이 있었다. 서아는 식탁에 앉아 다음 날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우리 더 일찍 일어나야 해. 서유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넌 이게 평범한 일인 것처럼 말하네. 그렇지 않잖아, 서아야. 그녀가 대답했다.
목적 없이 헤매느라 피곤한 것보다 이걸로 피곤한 게 나아. 서유는 동생을 바라보며 서아 역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보호받는 동생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박 반장님은 다시 분위기를 바꿀 정보를 가지고 나타났다. 그의 지인 중 작은 카페와 식당 체인을 운영하는 사장이 서윤의 전을 먹어보고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확정된 제안이나 과장된 약속이 아니었다. 진지한 대화였다. 그 사람이 내일 당신의 점심 식사 전체를 맛보고 싶어해. 박 반장님이 말했다. 하지만 여기 카운터가 아니라 선주 씨의 이벤트 센터에 있는 더 큰 주방에서야. 실제 주문과 정해진 시간 속에서 압박감 속에서 일하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해. 서유는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다. 내일요. 당장 내일. 서아가 벌떡 일어났다.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야지. 서유는 박 반장님을 바라보았다. 제가 모든 걸 망치면 어떡하죠? 그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럼 돌아와서 고치고 나중에 더 잘하면 돼.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 막 들어와서 마지막 부분을 기회는 왔지만 당신을 떠밀지는 않겠어요. 거절하고 싶다면 누구도 당신을 창피 주지 않을 거예요. 서유는 침묵했다. 이제 두려움의 종류가 달랐다. 더 이상 음식을 구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성공해서 그 후에 따라올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박 반장님은 누구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차렸다. 잘 들어봐. 그가 말했다. 여기까지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싸웠어. 내일은 성장하기 위해 싸우는 날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이지. 서유는 얼굴을 쓸어내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이미 힘이 가득한 눈으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요리할게요. 박 반장님은 즉시 미소 짓지 않았다. 그저 그 발걸음의 중요성을 존중하는 듯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러고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진심으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준비해. 서유나. 내일 당신은 더 이상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요리하는 게 아닐 테니까. 내일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 요리하게 될 거야. 서유는 그 말을 듣고 몇 초간 침묵했다. 마치 다음 날이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기회가 아니라 더 이상 작다고 외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한 사람처럼 서아는 언니의 두려움의 크기를 알아차리고 상투적인 말로 격려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그럼 제대로 해보자. 그날 밤 두 사람은 별채의 주방을 재정비하고 가져가야 할 것들을 챙기고 재료 목록을 작성하고 레시피를 되새기고 오븐 시간, 조리 시간, 준비 순서, 그리고 잘못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다. 박 반장님은 늦게 식료품 두 봉지와 이미 사용하던 낡은 노트를 들고 다시 찾아왔다. 그는 서윤이 아직 본능적으로만 하던 것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요리는 할 줄 알지. 그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일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야. 반복하고 조정하고 제 시간에 내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서윤은 의자를 당겨 그와 마주 앉았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일해본 적이 없어요. 박 반장님이 대답했다. 알아. 그래서 내가 내내 옆에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부터 이해해야 할 게 하나 있어. 내가 길을 열어주고 조언해주고 내 실력을 주목하게 할 수는 있지만 내 대신 주방에 들어갈 수는 없어. 내일 주목받는 건 바로 너야. 서유는 여전히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가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리고 나도 언니랑 같이 있을게. 박 반장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그때까지 서윤이 한 번도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해보지 않았던 논리를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작업을 단계별로 나누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정했으며 준비 순서가 왜 중요한지 설명했고 그때부터 그녀에게 규칙이 된 무언가를 강조했다. 좋은 음식은 정성이 필요하지만 진지한 일은 머리가 필요해.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잠에서 깼다. 긴장감 때문이 아니었다. 늘 경계하며 살던 습관 때문이었다. 자신이 임시 거처가 아닌 문이 잠긴 깨끗한 방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기억해내는데 몇 초가 걸렸다. 서아는 이미 깨어 있었다. 그릇들은 다 챙겨놨어. 그녀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돕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서유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 식사는 간단히 끝냈다. 누구도 할 말이 많지 않았다. 선주가 차를 가지고 별채에 들렀지만 큰 소리로 말하거나 격식을 차리지 않았다. 두 사람을 보고 서윤의 얼굴에 깃든 집중력을 확인하고는 그저 가자라고 말했다. 이벤트 센터는 넓은 건물에 있었고 전문적인 주방과 넓은 공간 그리고 대규모 주문에 익숙한 팀이 있었다. 서윤은 들어서는 순간 몸이 굳는 것을 느꼈다. 화구도 더 컸고 냄비도 더 컸으며 움직임도 더 분주했고 두려움도 몇 분간은 더 커 보였다. 박 반장님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한 번에 다 보지 마. 첫 번째 냄비부터 봐. 그 말이 도움이 되었다. 서윤은 숨을 고르고 손을 씻고 앞치마를 두르고 밥부터 짓기 시작했다. 이어서 된장찌개 재료, 양념, 고기, 채소를 준비했다. 화려한 요리가 아니라 자신이 잘 만들 수 있고 대량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했다. 선주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의 실력을 평가할 남자인 김 이사장은 서두르지 않고 도착해 모두에게 인사하고 주방 한쪽 구석에 기댔다. 그는 그녀의 사연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실력을 보고 싶어 했다. 서유는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말로 환심을 사려 하기보다 일상적인 작업에 몰두했다. 처음 몇 시간은 긴장감이 흘렀다. 처음에는 어떤 소리든 그녀를 방해하는 것 같았다. 냄비 부딪히는 소리, 문 열리는 소리, 서아의 간단한 질문까지 모든 것이 너무 크게 들렸다. 그런 순간을 잘 아는 박 반장님은 침착하게 짧은 지적을 했다. 불 줄여. 이거 다시 맛봐. 그 냄비 너무 채우지 마. 이제 멈추고 생각해. 서아는 언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일을 책임졌다. 조리대를 정리하고 도구를 닦고 음식을 나누어 담고 이미 준비된 것과 아직 남은 것을 확인했다. 어느 순간 서유는 닭을 오븐에 너무 오래 두었고 몇 분만 더 있으면 퍽퍽해질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괜찮은 척하려는 예습관이 고개를 들 뻔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날 밤의 대화를 떠올리고 박 반장님을 불렀다. 제가 너무 익혔어요. 그는 오븐팬을 보고 대답했다. 아직 살릴 수 있어. 하지만 네가 제때 말했기 때문이야. 김 이사장은 그 모든 장면을 보았다. 실수, 수정, 그리고 무엇보다 서윤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그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벤트 스태프와 시식에 참여할 손님들에게 음식이 제공되기 시작했을 때 홀은 박수나 과장된 놀라움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음식이 정말로 주목을 끌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였다. 더 달라고 요청했고 서로 음식을 평했으며 누가 준비했는지 물으러 돌아왔다. 김 이사장은 조용히 식사하고 찌개를 한 그릇 더 먹고 마지막으로 나온 옥수수 케이크를 맛본 후에야 서윤을 옆으로 불렀다. 요리 실력은 좋군요. 그건 봤습니다. 이제 다른 걸 알아야겠습니다. 이 수준을 며칠 연속으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서윤은 용기를 꾸며내지 않고 대답했다. 제대로 된 시설, 적절한 도움, 그리고 제 방식대로 운영할 자유가 있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김 이사장이 물었다. 압박이 더 심해지면요? 서윤은 2초 후에 대답했다. 힘들겠지만 도망치지는 않을 겁니다. 김 이사장은 3개 상업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팀에게 5일간 점심을 제공하는 테스트를 제안했다. 큰 계약은 아니었지만 서윤이 가져본 것 중 가장 큰 것이었다.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실제적인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다. 그녀는 수락했고 그때부터 세 사람의 삶은 누구도 멈춰서 있을 수 없는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다. 5일간의 테스트는 계획적인 구매, 더 엄격한 시간 관리, 그리고 서윤이 아직 배우고 있던 꾸준함을 요구했다. 첫날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둘째 날에는 배달이 늦어져 밥이 거의 간당간당하게 완성되었다. 셋째 날에는 채소 납품업체가 질 나쁜 상품을 보냈고 서윤은 메뉴에 차질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상품을 거절했다. 박 반장님은 즉시 그녀를 지지했다. 처음부터 아무거나 받기 시작하면 결국 실력을 잃게 돼. 서아는 배송을 재조정하고 거짓말이나 과장 없이 고객들과 소통하는 일을 맡았다. 그녀는 마치 외운 문장처럼 들리지 않으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말투를 가지고 있었다. 건물 관리자 중 한 명이 20분 지연에 대해 불평하자 서아는 이렇게 대답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도착하겠지만 맛있게 도착할 겁니다.
정시성을 지키는 척하려고 나쁜 재료를 받기 시작하면 내일은 사장님께서 정당하게 불평하실 테니까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다가 동의했다. 주말에 김 이사장이 주방으로 돌아와 수치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듣고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다. 계속합시다. 서윤은 그의 손을 잡으며 오랜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가 겪은 일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그녀가 하는 일 때문에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일이 계속되면서 움직임이 생겼지만 새로운 어려움도 따랐다. 별채의 주방은 더 이상 주문량을 감당할 수 없었고 첫 번째 테스트 공간이었던 건물 카페도 주문량에 비해 작아지기 시작했다. 이를 인지한 선주는 다른 건물 뒤편에 더 넓은 공간을 제안했다. 환기가 잘 되고 가스 연결이 확실하며 생산을 위한 기본 시설이 갖춰진 소박한 공간이었다. 서윤은 제안을 들었지만 바로 수락하지 않았다. 도움이 커질 때마다 오래된 불편함을 느꼈다. 그녀의 두려움은 단지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깨어났을 때 주변의 모든 것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흔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다. 선주는 망설임을 눈치챘다. 이게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서윤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제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주도권을 잃을까봐 두려워요. 선주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그럼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하죠. 그 공간은 임대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직 감당할 수 없으니 처음 몇 달은 제가 맡겠지만 우리 사이에 명확히 해두죠. 일은 당신의 것이고 이름도 당신의 것이며 주방에 대한 결정도 당신의 몫입니다. 언젠가 제가 선을 넘는다고 생각되면 말해주세요. 서윤은 박 반장님을 바라보았다. 그는 대신 대답해주지 않고 그저 말했다. 수락한다면 두려움이나 감사함 때문이 아니라 내 양심과 무엇을 약속하는지 알고 수락해. 그렇게 서윤은 새로운 주방을 받아들였다. 새로운 공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았다. 사실 다른 문제들을 가져왔다. 더 넓어서 더 많은 통제가 필요했고 수용량이 커서 더 많은 주문을 유치했으며 팀이 생겨서 각기 다른 사연과 습관, 리듬을 가진 사람들을 이끄는 법을 배워야 했다. 처음에 카페에서 그녀를 못마땅해 하던 수지는 그녀 곁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가장 먼저 요청한 사람 중 하나였다. 처음에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는 인정했다. 당신이 와서 잠깐 빛나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당신은 남아서 일을 지켜냈어요. 서윤이 대답했다. 저도 잘못했어요. 여기 모두가 제 실패를 바란다고 생각했어요.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몇몇은 그랬겠죠. 저는 당신이 정말로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 대화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변했다. 수지는 요리 마무리와 나중에 새로운 팀원 교육에서 중요한 지원군이 되었다. 이전에 모든 것에 불평하던 미영은 금전 관리, 주문 분류, 출고 확인에서 엄청난 재능을 보였다. 박 반장님은 너무 칭찬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지켜보았다. 좋은 팀은 우정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야. 일이 쌓아 올린 신뢰에서 태어나는 거지. 바로 이 시기에 서윤의 요리가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공허한 광고나 인터넷 영상, 관대해 보이고 싶은 사람들의 추천 때문이 아니었다. 먹어본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퍼져나갔다. 한 사무실에서 도시락을 주문하면 일주일 뒤에 다른 사무실에서 똑같이 주문했다. 작은 병원에서 팀 점심을 계약하고 이웃 가게에 추천했다. 배달 기사들은 간단한 식사를 사러 들렀다가 저녁에도 오늘의 메뉴가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박 반장님은 이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상인, 건물 관리인, 소상공인, 건물 매니저, 그리고 동네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들을 알았다. 선주의 이름을 이용해 누구에게도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 직접 찾아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시식 샘플을 가져갔으며 초기 고객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한마디를 했다. 먼저 맛보세요. 마음에 안 들면 사지 마세요. 마음에 들면 운이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직설적인 방식은 중요한 문들을 열었지만 항상 공로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했다. 누군가 주방에 대해 그를 칭찬하면 그는 즉시 정정했다. 주방은 서윤 씨 겁니다. 저는 그녀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입니다. 서윤은 그 말을 울고 싶은 마음 없이 듣는데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일이 많아지면서 사업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할 필요성도 생겼다. 그때까지 많은 것이 여전히 충동, 노력, 기억에 의존해 해결되었다. 박 반장님이 이것이 변해야 한다고 가장 먼저 주장했다. 재능은 시작을 지탱하고 조직력은 성장을 지탱한다. 선주는 동의했고 서윤이 학업을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그녀는 그 아이디어를 거절했다. 지금 있는 일도 겨우 감당하고 있어요. 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바로 그렇기 때문이야. 많은 저항 끝에 서윤은 야간 경영 과정에 등록했다. 처음 몇 주는 조용한 고통이었다. 피곤한 채로 도착했고 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웠으며 그곳에 모두가 자신보다 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여러 번 그만둘까 생각했다. 그런 밤 중 하나 그녀는 거의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박 반장님은 아직 마당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를 이미 해결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군. 그가 말했다. 서윤은 그의 앞에 앉았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할 때는 어떻게든 해내는데 교실에서는 모두가 이미 길을 아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늦게 시작하고 있어요. 박 반장님은 끝까지 듣고 대답했다. 누구에 비해 늦었다는 거야? 당신이 겪은 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 실수할 시간이 있었던 사람?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한 사람의 길과 당신의 길을 비교하지 마.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수업에 갔다. 시간이 걸렸고 지쳤고 실수했고 내용을 반복했고 도움을 요청하며 계속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주방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나은 구매를 하고 낭비를 줄이고 실제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계산하고 공정한 가격을 정하고 커 보이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주문을 받지 않게 되었다. 한편 서아는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필요할 때 주방 일을 도왔고 고객과 배달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점점 더 자신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불안감을 안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요리는 할 줄 알지만 값을 매길 줄 모르는 여성들, 면접에서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젊은이들, 한 끼 식사와 함께 실질적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 서아는 늦은 오후 이미 텅 빈 홀을 활용해 작은 대화로 시작했다. 그러다 토요일에 기본적인 업무, 주문 정리, 간단한 집밥 판매에 대한 지도를 제공하는 모임을 조직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할 수 있는 한 도왔다. 박 반장님은 누구도 무능력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생산 및 위생 개념을 가르쳤다. 선주는 공간을 제공하고 외부인이 만든 프로젝트처럼 보이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다. 점차 작은 모임으로 시작된 것이 견고한 네트워크로 발전했다. 밖에서 보는 사람의 눈에는 크지 않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는 컸다. 많은 사람이 그곳을 떠날 때 요리팁 이상의 것을 가지고 떠났다. 길을 가지고 떠났다. 세월은 서두르는 이야기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피로, 불화, 배움, 그리고 작은 승리들과 함께 왔다. 주 냉장고가 고장나서 서윤이 생산 손실을 막기 위해 밤새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했던 주가 있었다. 중요한 고객이 막판에 주문을 취소하여 아픈 손실을 남긴 적도 있었다. 너무 빠듯해서 자신이 성장하는데 무책임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 달도 있었다. 그런 순간에 모든 것을 지탱한 것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유대감이었다. 서아는 언니가 한계에 다다른 것을 보면 감정적인 부분을 책임졌다. 박 반장님은 실용적인 것을 조정하고 절망은 어떤 냄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선주는 그것을 대단한 제스처로 만들지 않고 필요한 일을 했다. 그런 힘든 날 중 하나, 서윤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아마도 저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닌 발걸음을 내디딘 것 같아요. 박 반장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답했다. 힘든 시기를 잘못된 길과 혼동하지 마. 서윤이 반박했다. 제가 맞지 않는 삶을 억지로 살고 있는 거라면요?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대답했다. 맞지 않는 삶은 당신이 이전에 주목받기 위해 음식을 구걸해야 했을 때의 삶이었어. 이 삶은 힘들지만 당신 거야. 주방이 더 안정되었음에도 서윤은 여전히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는 상처들을 안고 있었다. 삶이 나아지기 시작했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어떤 회의에서는 누군가 그녀에게 딱딱한 어조로 말하기만 해도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오래된 느낌이 되살아났다.
어떤 날에는 큰 행사에서 풍성한 식탁을 보면 모든 것이 시작된 그 식당을 떠올리며 몸이 굳어졌다. 그것을 처음 알아차린 것은 서아였다. 언니는 아직도 어떤 곳에 들어갈 때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들어가. 어느 날 밤 주방을 마감한 후에 그녀가 말했다. 서유는 불편해했다. 나 안 그래. 서아가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 아직도 누군가가 언니가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할까봐 기다리는 거야? 서유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침묵했다. 다음 몇 달 동안 그녀는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이 획득한 자리에 거주하기 위해서였다. 박 반장님은 이 성숙 과정에서 일뿐만 아니라 서윤이 자신을 보는 방식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어느 날 그녀가 말을 거의 하지 않고 김 이사장이 그녀의 주방에 관한 결정을 주도하게 놔둔 회의 후에 그가 그녀를 옆으로 불렀다. 다른 사람들이 네 생산에 대해 말하게 놔둔 거 알아차렸어? 서윤이 대답했다. 까다롭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명확한 건 까다로운 게 아니야. 단호함과 무례함을 혼동하는 걸 멈춰야 해. 다음 주 새로운 계약 조정 앞에서 서윤은 마감일, 생산 한계, 품질 기준에 대해 자신감 있게 말했다. 김 이사장은 모든 것을 듣고 마지막에 말했다. 이제야 자기 일의 주인처럼 말하는군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서윤은 길가에서 박 반장님을 만나 말했다. 말문이 막힐 줄 알았어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막히지 않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주방이 자리를 잡자 서윤은 직업 훈련을 위한 자신만의 식사 라인을 만들었다. 이 아이디어는 서아가 토요일 모임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이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왔다. 서윤은 생산의 일부를 훈련 공간으로 전환했다. 불안하게 도착한 사람들은 채소 씻기, 재료 분류, 칼질, 익힘 정도, 위생, 정리, 그리고 주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일부는 남았고 다른 이들은 다른 일자리로 갔지만 모두가 중요한 것, 즉 리듬, 책임감, 자신감을 되찾는 경험을 했다. 박 반장님은 특히 이 부분을 좋아했다. 사람이 자신이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자신을 보는 방식이 바뀌어. 그가 말했다. 서윤은 조용히 도착했다가 몇 주 후에는 화구, 조리대, 배달 사이를 더 당당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녀의 일은 단순히 요리를 넘어 교육이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서아는 이전에 작았던 모임을 더욱 확장했다. 주방 주변에 형성된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아 식사, 직업 상담, 취약계층 가족 지원에 중점을 둔 커뮤니티 센터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이 중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공간이 부족했고, 팀이 부족했으며, 시간이 부족했고, 의무는 넘쳐났다. 결정 없이 끝난 회의도 있었고, 돕겠다고 약속하고 사라진 사람도 있었으며, 프로젝트가 항상 대화 속에서만 머물 것처럼 보인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서아는 고집했고, 서유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녀 곁을 지켰다. 선주는 자신의 소유였던 낡은 건물을 이 목적으로 리모델링하도록 내어준 단계에서 중요했다. 박 반장님은 그곳의 중앙 주방을 선택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생산뿐만 아니라 동선, 안전, 실용성, 팀 구성까지 고려했다. 김 이사장은 모든 것이 얼마나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센터를 고객 및 후원자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그것이 거칠의 활동으로 변질되지 않고 서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왔다. 건설은 느렸고 때로는 지쳤지만 현실이었다. 2단계 중간에 서유는 모든 것을 빠르지만 잘못된 길로 바꿀 수 있는 제안을 받았다. 더 크고 더 잘 알려진 식품 분야의 한 회사가 주방 브랜드를 인수하고 그녀의 레시피를 대규모로 사용하며 서윤을 사실상 그녀의 것이 아니게 될 무언가의 컨설턴트로 앉히겠다고 제안했다. 금액은 커 보였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제안이 누구든 흔들 수 있었다. 서아는 압박감을 걱정했다. 선주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박 반장님은 제안 전체를 듣고 모두가 떠났을 때 서윤에게 물었다. 휴식을 원해? 아니면 지속을 원해? 서윤이 대답했다. 둘 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신중하게 생각해. 이 제안은 너에게 빠른 안도를 주지만 네가 몇 년 동안 쌓아온 것에서 너를 빼앗아갈 수도 있으니까. 서유는 이틀간 대답하지 않았다. 피로, 안정, 그리고 그렇게 많이 싸우는 것을 멈출 기회에 대해 생각했다. 또한 별채에서 만들었던 첫 번째 냄비, 토요일에 판매돼 그녀의 음식을 알아보고 돌아오는 고객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거절했다. 돈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잃는 대가를 이미 알았기 때문이었다. 박 반장님에게 결정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그녀가 영웅적인 일을 한 것처럼 칭찬하지 않았다. 그저 말했다. 이제 너는 내 역사를 지키는 선택을 할 줄 아는구나. 커뮤니티 센터의 리모델링은 시간이 걸렸지만 완성되었을 때 누구도 그곳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진심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넓은 주방, 식사를 위한 홀,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지원실, 체계적으로 정리된 기부 물품 수령 공간, 그리고 직업훈련 모임을 위한 소박한 공간이 있었다. 서유는 주방과 식품 관련 직업훈련 부분을 맡았다. 서아는 지원 및 연계 네트워크를 책임졌다. 박 반장님은 이미 나이가 들어 작업 속도를 줄였지만 운영 초기 몇 달간 구조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보았다. 선주는 가까이 있었지만 성숙한 위치에서였다.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충동이 없었다. 수년에 걸쳐 지원한다는 것은 이전에 단지 주목받을 필요가 있었던 사람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배웠다. 센터의 개관식은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지만 화려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그날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치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동적이었다. 동네 주민, 상인, 카페의 옛 고객, 토요일 모임을 거쳐간 사람들, 서윤의 주방에서 시작한 노동자들, 존엄하게 자신의 음식을 파는 법을 배운 여성들, 프로젝트의 성장을 지켜본 전문가들, 지역 대표들, 그리고 몇 년 전이라면 길가에서 그 두 자매를 쳐다보지도 않았을 사람들이 있었다. 서유는 오전 내내 냄비들 사이를 오가며 단체 점심 메뉴를 검토하고 소스를 맛보고 양을 확인하며 요구와 배려가 섞인 눈빛으로 팀을 관찰했다. 서아는 모든 공간을 돌아다니며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도착하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각 부서가 차질 없이 운영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했다. 박 반장님은 행사가 시작되기 몇 분 전에 자리에 앉았다. 항상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기를 선호하던 그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서유는 멀리서 보고 그 휴식이 지나온 시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가 다가갔다. 피곤하세요? 그가 대답했다. 오늘은 마음 편히 피곤해도 돼. 연설 시간이 되자 서유는 임시로 마련된 무대에 올랐다. 주방과 동떨어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앞치마는 이미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서 있는 자세는 일에서 굳건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그것과 같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고 시작하기 전에 몇 초가 걸렸다. 홀은 조용해졌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줄은 압니다. 그 말만으로도 모두를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서유는 이 모든 것이 거창한 계획이나 빠른 해결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모든 것이 그녀와 서아가 식탁 앞에 멈춰서서 더 이상 부끄러움을 참을 힘이 없어 음식을 구걸했던 날 시작되었다고 했다. 동정을 얻기 위해 고통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다. 굶주림, 피로, 귀찮은 존재로 취급받을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 들어주기로 결정했을 때의 놀라움에 대해 이어서 그녀는 선주에게 일어나달라고 요청했다. 선주는 망설였지만 따랐다. 많은 분이 이곳을 보고 구조, 파트너십, 투자, 그리고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곳은 우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한 사람이 멈춰서서 우리에게서 가치를 발견하기로 선택한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선주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서유는 계속했다. 그녀는 쉬운 돈으로 우리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주고 우리가 들어간 후에 할 일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삶을 바꿨습니다. 이어서 서유는 박 반장님을 불렀다. 홀은 그가 올라가기도 전에 박수를 쳤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이미 그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모두가 그가 수행한 역할의 정확한 크기를 알지는 못했다. 서유는
소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말했다. 오늘 이 주방이 존재하고 제 일이 올바른 방식으로 퍼져나가고 제가 재능을 책임감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다면 그것은 이분이 진정한 도움은 누구의 자리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박 반장님은 그 많은 관심에 불편해하며 과장하지 말라고 말하며 순간을 끊으려 했다. 서윤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정받아야 할 때 저를 교정해 주셨고 제 일을 깎아내리려 할 때 저를 변호해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누구도 공로가 제 것이라는 사실을 잊게 하지 않으셨어요. 관중은 다시 박수를 쳤다. 박 반장님은 단 몇 초간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여기까지 오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 그저 시간과 기회, 그리고 그녀가 실수할 때 포기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지적해줄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야. 짧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서아가 바로 다음에 말했고 그녀의 어조는 달랐다. 주방보다는 그 센터가 앞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더 초점을 맞췄다. 우리는 이것을 상징으로 만들려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존중을 담아 제공되는 한 끼 식사의 가치, 많은 사람이 음식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안내, 판단하지 않는 경청, 그리고 다시 시작할 구체적인 기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했다. 센터를 불가능한 약속의 장소로 만들지 않았다. 현실에 발을 딛고 말했다. 그곳에는 일, 규칙, 보살핌, 그리고 존엄하게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을 위한 열린 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아의 말은 그녀가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와닿았다. 행사 후 단체 점심 식사가 시작되었다. 서윤과 그녀가 수년에 걸쳐 형성한 팀이 이끄는 센터의 주방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메뉴는 간단하고 잘 고안되었으며 푸짐했다. 동네 주민들이 사업가들 옆에 앉았다. 주민들은 이전에는 그 지역을 급히 지나가기만 했던 전문가들과 대화했다. 토요일 모임에서 배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서빙했다. 선주는 모든 것의 주인처럼 대접받지 않으면서 돌아다녔고 그것을 좋아했다. 박 반장님은 그날까지도 작은 실용적인 조언을 했다. 저 접시는 먼저 나갈 수 있었어. 저기에 그릇 쌓아두지 마. 두 번째, 밥솥에 밥이 첫 번째와 같은지 확인해. 서윤은 모든 것을 들으며 이전보다 더 가볍게 웃었다. 더 이상 교정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래된 보살핌의 연속으로 받아들였다. 그 분주함 속에서 서윤의 기억 속에 어려운 장소에서 각인된 누군가가 나타났다. 몇 년 전 그녀의 존재가 건물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던 상인회 소속의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다가 존중을 담아 다가와 낮게 말했다. 이것을 직접 봐야 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서윤은 서두르지 않고 그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셨나요? 그가 대답했다. 제가 아주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윤은 평정을 유지했다. 당신은 여러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신중하게 봤어야 했습니다. 서윤은 굴욕감을 주거나 우월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저 대답했다. 그럼 다음번에는 누군가가 아직 시작 단계에 있을 때 더 잘 봐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떠나면서 남자는 센터의 교육 과정에 정기적인 기부를 했지만 그 제스처는 진심 어린 실수 인정 후에야 가치가 있었다. 센터가 운영되면서 일상은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서윤은 주방 본업, 팀 관리, 그리고 배우러 오는 사람들의 교육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었다. 서아는 지원, 교육, 연계, 그리고 계속 성장하는 모임들을 조정했다. 박 반장님은 점차 속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는 강한 존재감을 유지했다. 때로는 오전 내내 주방에서 보내기도 했고 때로는 마감 시간에 나타나 모든 것이 정리되었는지 확인하기만 했다. 선주는 두 사람과 가까이 지냈지만 이제는 그들 사이에 형성된 가족의 일부로서였다. 멀리 있는 후원자가 아니었다. 토론이 있었다. 물론 서윤과 서아가 의견이 다른 날, 선주가 너무 많이 참견하는 날, 박 반장님이 메뉴 변경에 트집을 잡는 날, 팀이 실수해서 과정을 다시 해야 하는 날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마침내 가능한 현실적인 삶의 일부였다. 그 첫 번째 음식 요청 이후 몇 년이 지나 서윤의 주방은
도시의 여러 곳에서 간단한 이유로 인정받았다. 약속한 것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기업을 위한 식사 라인은 적절한 속도로 성장했다. 주방과 연계된 직업훈련 과정은 이전에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서아가 조직한 모임은 존중받는 지원 네트워크로 변모했다. 커뮤니티 센터는 음식, 일, 존엄성이 함께하는 진지한 장소로 자리 잡았다. 즉각적인 명성도, 쉬운 부도, 기적 같은 느낌도 없었다. 건설이 있었고 결과가 있었으며 그 이야기가 단지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살기 좋은 이야기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느 조용한 밤, 센터에서 긴 하루의 봉사를 마친 후 서유는 텅 빈 주방에 몇 분간 혼자 남았다. 슬픈 공허함이 아니었다. 일이 끝난 후에 고요함이었다. 씻은 냄비, 정리된 조리대, 다음날 준비물에 붙은 라벨을 보며 그녀는 아직도 조금 아픈 선명함으로 음식을 구걸하기 위해 식탁 앞에 멈춰섰던 그 오후를 떠올렸다. 부끄러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의 전체 여정을 이해하는 사람의 명료함으로 생각했다. 잠시 후 서아가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와 조리대에 앉았다. 조용하네? 서윤이 대답했다. 생각하고 있었어. 서아가 옆으로 미소 지었다. 나도 기억나. 두 사람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러다 서윤이 말했다. 그날 나는 그냥 밥만 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 서아는 주방, 이미 불 꺼진 홀,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의 길이 된 건물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삶이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줘서 다행이야. 선주가 곧이어 나타나 작별 인사를 하려고 두 사람을 찾았다. 박 반장님은 이미 일찍 피곤하지만 그날의 움직임에 만족하며 떠났다. 서유는 주방의 마지막 불을 끄고 문에 기대어 나가기 전에 입구에 소박한 간판을 가볍게 쓸었다. 그곳에는 주방의 이름이 처음부터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무언가를 확신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마침내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이 모든 것이 일과 올바른 도움과 존엄성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들 중 누구도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다시 음식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었다.